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2시 36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많은 종목 이야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2부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2부도 놓치지 말고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보합권 수준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0.13% 상승입니다. 253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30분 전보다 단 1포인트 정도 상승한 모습. 2531.08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점은 2526포인트, 고점은 2538포인트입니다. 고점 저점이 그렇게 높거나 낮지 않고요. 딱 그 중간 정도인 253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종목별로 좀 업종별로 다른 흐름들을 선별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상승폭도 많이 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오랜만에 쌍클리 매수가 들어왔는데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466억 원, 기관이 1764억 원 각각 사고요. 개인은 2410억 원, 좀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90포인트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790.99포인트. 일단은 10년 만에 790포인트 돌파라는 오늘 또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790포인트 넘는다면 또 연중 최고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0.7% 정도의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783포인트대부터 793포인트까지 위아래로 10포인트. 사실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오늘 변동폭이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도 791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들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많이 삽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지 않고요.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에서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지만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097원에 거래가 됩니다. 1097원 30전인데요. 일단 1100원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어제 잠시 1100원 터치를 하는가 했는데 지금 원화 강세가 다시 일어나면서 0.3% 원달러 환율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신라젠, LG디스플레이, 롯데정밀화학, 한화생명, 신성통상입니다. 먼저 신라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가 급등세가 정말 무섭다라는 표현이 이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900원 정도, 9,000원 초중반대의 52주 신저가가 찍혀 있는데 현재 주가는 14만 원입니다. 도대체 몇 배가 오랐는지, 그리고 오늘 고점은 15만 2,300원대입니다. 급등을 거듭하고 있고요. 시총이 장중에 9조 원을 돌파하면서 신라젠의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팩사백의 간암 환자 대상 글로벌 3상 순환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는데 이에 비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 말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 수익을 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기대감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일단 투자하시는데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디스플레이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눌려있던 LG디스플레이인데 오랜만에 5%대의 장중 시원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LCD 패널 가격 안정화가 기대가 되고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엔 LCD 패널 가격 안정화는 OLED TV 패널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고요. LG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 31,65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래프도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역시나 오늘 급등 흐름들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18% 대형주가 지금 6만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오늘 급등이 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목표가도 지금 56,000원에서 92,000원까지
완전히 높여놓은 증권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9% 늘어난 2,243억 원을 내년엔 기록할 것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롯데 정밀화학 주가 우상향하는데 급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생명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한화생명인데 예금보험공사의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딜이라고 하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장중에 7,390원대, 7,300원대까지 찍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매각 주식 수를 보니까 한화생명 전체 주식의 2.5%에 달하는 꽤 많은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평창 롱패딩. 많은 분들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살펴보신 평창 롱패딩을 만드는 회사가 신성통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며칠 동안 신성통상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좀 알고 계실 텐데 평창 롱패딩의 인기가 식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콘서트에서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나온 롱패딩이고요. 이 롱패딩의 열기가 중고등학생들의 유행 패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옛날에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던 북극 지방의 노스페이스의 그런 패딩처럼 지금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149,000원 정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수준이어서 매출 물량이 꾸준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패딩을 만드는 업체로 오늘 주가도 4.72%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제약 올라와 있고요. 파인베스틸, 잉크테크, HLB생명과학, NCS소프트까지 5종목입니다. 삼성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호재 오늘 주가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상한가 터치하고 지금 살짝 상한가 풀려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가 항암치료제 발견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급등 흐름들 나옵니다. 젠백스 엘카일이 국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췌장암 항암 면역치료제 리아백스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에 삼성제약도 오늘 주가가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삼성제약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스명수, 쓸기담, 우황청심원 등의 의약품과 살충제의 삼성킬라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 의약품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파인베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장중에는 20% 정도 지금 뭐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15%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주 110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고요. 소각 예정 금액이 꽤 큽니다. 34억 2,835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잉크테크입니다. 대규모 구조 조정 이후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지금 4,780원 터치하고 현재도 14%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내년부터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개선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에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은 HLB생명과학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간 희귀약품 임상 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지금 장중에 12,000원 부근까지 갔고요. 현재도 5%대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리니지 M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쭉 상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눌림목 발생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대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만 출시한다라는, 그리고 그곳에서의 실적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5%대의 급등이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DB금융투자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진석 소장의 종목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 지난 3거래일 동안 지금 먼저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지난주 시장 상당히 좀 변화 컸는데요. 네. 자, 어저께까지 외국계가 3거래일 동안 약 1조 정도 순매수했고요. 또한 지난 3거래일 동안 또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런 의미를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3거래일 동안 외국계와 기관들이 매수했던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림들이 외국계가 지난 3거래일 동안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보다 셀트리온을 지난 3거래일 동안 공격적으로 순매수했다는 것은 어쩌면 외국인들도 나는 이제 바이오주 살 것입니다. 그런 더 시그널을 시장에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고요. 또한 기관은 좀 약간 색다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앞서서는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 지난 3개월 동안 오히려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K금융 매도도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색깔이 현재 달라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지를 정말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알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필요는 같죠.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그 셀트리온을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매수했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증권사는 셀트리온이 고평가입니다 이런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상당히 흐름 좋았고요. 이 시각 현재도 어느덧 22만 4,600원대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누굴 믿어야 될지 상당히 혼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사의 어떤 고민을 좀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9일 날이죠. 대인증권에서 11월 9일 날 페이퍼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17만 1,000원입니다. 그 당시 어떤 얘기했냐면 앞으로 6개월 빠른 1년 동안 24만 원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페이퍼가 나오는데요. 자, 며칠 되지 않아서 어느덧 22만 4,400원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대신증권이 페이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페이퍼를 목표가를 올릴 정도로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의 급등 상당히 시장에서는 정리조 안 돼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차트의 의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셀트리온 관련해서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외국계는 지난 11월 초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초 이후에 오히려 외국계는 공격적인 순매수가 있었고요. 외국계 공격적인 순매수에 맞물려가지고 기관들이 순매수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을 보면 어쩌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11월 초 이후에 이제 외국계는 지금의 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서 강하게 좀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계가 그만큼 자금이 많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셀트리온의 최근들의 주가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이 그나마 적절한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도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외국계와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외국계는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바이오 관련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 12월 달 지난 2일 날 신고가의 모습을 기록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277만 1,000원대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 이후에 즉 280만 원대 이후에 소폭이나마 약세의 모습들이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왜 이렇게 매수했는지 자, 그런 부분들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결국 원화의 즉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출주는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증권사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외국계가 연일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실선이 한국돈의 가치인데요. 한국돈의 가치가 지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1,150원대, 최근 들어서는 1,096원대 모습 속에서 예상보다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에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증권사는 어떤 얘기를 했었죠?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가기 때문에 수출주는 부진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자, 삼성전자가 결국 어떻게 보면 수출주 가운데 가장 리딩인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나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가 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의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수출주의 부정적인 코멘트는 이제는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관련돼 가지고 수출주 예상보다 엇갈린 모습 속에서 외국계는 삼성전자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카카오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자, 카카오는 뭐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가 상당히 언밸런스를 가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의 주가가 이 시각 현재 16만 2천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격적인 순매수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상승하게 된 동력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소위 AI 스피커 관련돼서 카카오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도 AI 스피커 관련돼서 노력하고 있지만 일단 외국계와 기관들은 네이버는 셀 그리고 카카오는 바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상승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계는 카카오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색깔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현대차의 모습인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의견과 다 같은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된 기본 팩트 가운데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이유가 결국 그 달러 대비로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전자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외국계는 이런 같은 관점을 현대차도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패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초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가 달러당 1,150원대, 이 시각 현재는 1,096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단기간에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는 현대차를 팔아야 됩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평가가 상당히 엇갈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원의 가치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현대차 팔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지난 며칠 동안 결국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계는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의 강세에 머물려 가지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는 외국계가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라젠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신라젠은 뭐 실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은 신라젠이 시장에 들어올 때 약 15,000원에 들어왔고요. 이 시각 현재 신라젠의 주가가 어느 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신라젠의 주가가 약 그 9조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라젠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하나의 문제점 가운데서 신라젠의 공모가 15,000원, 즉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몇몇 증권사가 신라젠의 공모가를 너무 낮게 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신라젠의 주가가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상위로 올라갔습니다만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시총 기준으로 보면 9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페이퍼가 없다는 것은 신라젠은 고평가입니다. 이런 어떤 증권사의 고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타낸 것 같습니다. 다만 신라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약 9조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빨간색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제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당기순이익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3월달, 6월달 보면 여전히 적자 전환 가운데서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빨간불이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약 9조, 때론 8조 9천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신라젠의 주가 결국 국내 증권사에서는 노코멘트 가운데서 외국계는 공격적인 순매수하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계는 바이오를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라젠까지 쭉 살펴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입니다. 이재우 DHP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엠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는 상반기 시세를 크게 한번 주고 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이제 전기차 호황과 이제 앞으로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엠플러스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턴키 방식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는 뭐 세계 유일한 업체다. 그러니까 뭐 전 공정을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설계하는 그런 업체인데 뭐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좀 작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장비 업체 중에서 뭐 실적이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업체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이 한번 예상이 되는 뭐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차 호황과 더불어서
그 2차 전지 쪽도 이제는 파우치형 그 2차 전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파우치형 2차 전지가 일단은 뭐 가장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우치형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LTC 그 M+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장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단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후의 상승을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매수가는 지금 이제 21,450원인데 뭐 조정이 들어오면 21,000원 전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25,000원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설정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2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 현재 가격 부근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25,000원까지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우 DH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범어 지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예. 오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일단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개별적으로 3분기에 뭐 호실적 발표에 영향도 있겠지만은 최근 시장 내 흐름이 뭐 그동안 사드 문제의 완화라든가 원화 강세 그리고 뭐 국내 소비 심리의 개선 등 전반적으로 유통이나 음식료 등 전통적인 내수주 쪽으로 수급이 좀 떨리면서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의 강세는 이제 그런 시장 전체적인 내수주 강세의 영향도 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의 원화 강세가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 되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최근 2, 3일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와 그리고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원래 거래량이 이제 워낙 이제 가격이 비싼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수급 개선의 효과가 크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추천드릴 때 단기 목표가를 85만원 정도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단기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이라면 한 85만원에서 87만원 정도 그 사이 가격에 도달한다면은 일부 뭐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뭐 LG 반개 계열의 가전이나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등의 이제 부품을 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뭐 LG전자의 가전 쪽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안정적인 이 창출 능력을 이제 갖춘 가전 사업부 외에도 최근에 이제 LG 화학향 배터리팩 관련 모듈 매출도 최근에 이제 가세하면서 향후 좀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도 기존에 이제 공조 시스템을 르노 삼성 쪽에만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멕시코 법인을 통해서 이제 기아차 쪽으로도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이 고르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상 기관 쪽의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패턴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주로 기관 쪽,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최근에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최근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이 지난달까지 해서 사실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워낙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급하게 시장에서 코스닥 종목을 가리지 않고 좀 쓸어 담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최근에 시장에 강한 종목들 보면은 금융투자 쪽 매수가 강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수급의 주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보이자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NK전자입니다. 이제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딩 와이어 그리고 솔드볼 등을 제조해서 이제 종합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본딩 와이어나 솔드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내부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재료인데 일단 양 재료 모두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글로벌 한 3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사업으로 2차 전지, 응급 소재 관련해서는 국책
연구기구로 선정되면서 최근에 개발 중에 있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의 키포인트로는 이제 한토신의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을 37%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 달성이 현재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신탁의 지분 가치 등을 봤을 때 현주가 10,000원대 초반은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주가 흐름 좀 살펴보면은 이 종목 또한 차트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신성 델타테크와 굉장히 유사한 기술적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속도는 앞서 말씀드린 신성 델타테크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움직이지만은 가는 방향은 느리긴 하지만은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이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를 믿고 기다리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예림당입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을 해봤는데요.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Y 시리즈라는 아동용 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공전의 데이터를 기록한 아동 도서 출판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이 회사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로는 이 회사가 이제 4년 전에 TA항공에 2차를 참여하면서 한 75%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되었는데요. 최근 이제 TA항공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동사의 연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 달성이 좀 가능해 보이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TA항공 같은 경우도 아마 대신증권을 주관사를 해서 내년 정도를 이제 목표로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제 계량식 상승 패턴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봉상 지난 16일 한 차례 급등 후에 한 일주일간 가격 변동 없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제 하루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일주일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이제 조만간에 2차 상승이 또 한번 강하게 나올 타이밍이 됐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추천가는 11,000원 정도 부근이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손절 가격으로는 1,5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13,0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업종 특성상 이제 바이오 제약업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의 자금 투입과 그리고 오랜 연구기간 최소 한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데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성장성 대비 실적이 뒤따라주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콜레라 백신, 유비콜 같은 경우는 세계 한 4대 경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에서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여행자 백신 시장 진출을 위해서 임상 3상 시험이 미국 지금 FDA에서 3분기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그런 결과도 또 그런 이제 모멘텀도 충분히 주가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비콜 다시 들어가서 유비콜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집중적으로 좀 일어나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영업이 한 100억 이상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이라는 프림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가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2, 3주 동안 일평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평균 거래량이 하루 한 5만 주 그 내외에서 움직였었는데 최근 한 100만 주 이상을 가뿐히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슬슬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거일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의 트렌드와 맞물려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살펴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신기로 가지고 오신 예림당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상담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93번님께서 종목 상담인데 지엔코 종목 더 오를 것 같은데 언제쯤 사면 될까요? 하셨는데 제일 어려운 문자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실은 우리가 1,000원짜리 뭐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는데 예상보다 주식 관련돼서는 좀 쉽게 툭툭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고 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엔코 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서 좀 리뷰를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지엔코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정도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회사를 새로 인수했습니다. IT 엔지니어링 회사를 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주가 상당히 좀 급등을 보이고 있어서 11월 달에 약 1,700원, 1,800원대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날 약 3,880원 정도로 최근 들어 주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포커스는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1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IT 엔지니어링 인수했을 때 이제 지엔코가 한국의 테슬라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엄격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다시 한번 수급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엔코가 이 시각 현재는 주의 종목으로 좀 돼 있고요. 단기 과열됐습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자, 수급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수급 가운데서 개인이 어저께도 96% 정도 개인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가운데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약 83% 그리고 외국인 16%이지만 오늘 장마감 이후에 개인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90% 즉 96% 이상 개인에 의해서 상승한 종목들을 과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엔코가 지금 이사회했습니다. 11월 7일 날 타법인 주식 취득에 관해가지고 이사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11월 7일 날 이후에 상당히 급등했죠. 급등했던 이유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IT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패밀리 전략펀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엔코로 넘기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IT 엔지니어링 전기차 하는데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데요. 강점이 있다면 왜 포스코와 포스코 패밀리 전략펀드가 이 기업을 지엔코에 팔까요? 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상당히 좀 자본력이나 그런 것들이 큰 기업인데, 자, 그런 기업이 결국 한국의 테슬라를 위해서는 포스코 자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 지엔코로 넘겼다. 그런 부분을 보면 한국의 테슬라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일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그걸 보면 지엔코가 급등했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비중이 98% 넘는 가운데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새로 인수하는 또 하나의 피인수회사가 IT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결국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왜 이런 앞으로 결국 흑자가 되고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엔코를 넘겼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지엔코 최근 들어서 주가의 급등은 단기적이다, 이렇게 부정적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매수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켜보시는 전략이 긴 관점을 보면 좀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수적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지엔코에 대해서 한국의 테슬라다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좀 이른감이 있다.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4172번님, 코롱생명과학 17만원 평단가고요. 비중 10%, 10년 넘게. 일단 표현 자체는 그냥 직접적으로 물려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손실 구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환 차장님, 코롱생명과학 17만원대까지 다시 올라올지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코롱그룹의 이용렬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롱그룹의 미래다, 그렇게 밝힌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슈이진의 인보사의 이제 아시아 그리고 국내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미국 삼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국내에서 상품성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도 충분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아직도 지금 시장의 관심이 TCN 쪽에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신규 종목이고 워낙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추세가 끝나고 지금 이제 TC진의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은 아마도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천천히 이제 좀 키 맞추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신다면은 17만원 정도는 사실 시장의 현재 흐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기다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편안하게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안정적인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진석 소장이 준비해온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기관이 3거래일 동안에 매도한 종목이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매도했나요? 네, 앞서 잠깐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네네. 예상보다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관련돼서 결국 갑이죠.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도 페이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지난 3거래일 동안 매도했다는 걸 보면 암묵적으로 보면 기관 입장에 보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던 이유가 아신 것처럼 애플, 즉 미국의 애플의 주가가 11월 초 이후에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궁색한 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좀 밀렸는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밀린 건 아닙니다. 2017년 들어서 3월 달에 주당 137달러, 지금은 169달러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1등 그리고 세계 증시 1등 가운데서 애플의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다.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삼성전자 매도의 좀 핑계로 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3거래일 가운데서 기관들은 매도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수 매도 공방 가운데서 과연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의 패턴을 보면 결국 외국계가 판단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KB금융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KB금융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또한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윤종규 회장이 연임이 성공됐고요. 통상 증권사 관련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지점장이 새로운 지점에 소위 이렇게 발령이 나면 그 지점에 소위 축하 오파가 많이 옵니다. 축하 오파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매수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상보다 어저께 KB금융의 새로운 연임이 또 다른 어떻게 윤영규 회장이 연임됐다는 것은 KB금융 관련돼서 그동안 주가 실적 상당히 좀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기관이 매도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은 KB금융 매도하는 색깔이 예상보다 커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임 관련돼서 예상보다 노이즈가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노이즈를 커지는 것 떠나서 그동안 너무 주가 급등했다는 부분 그리고 과거부터 KB금융 소위 정치권 논란 속에서 시작 현재도 기관들은 이틀째 때론 3거래일 가운데서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소폭이나 매수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19,000원대 그리고 56,000원 가운데서 작은 박스권 매매 가운데서 일단 기관들은 매도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이버 부분입니다. 자, 네이버 최근 들어서 구글과 좀 서로 간의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보면 네이버 이해진 의장 그리고 구글의 역차별 이슈가 있는데요. 역차별 이슈에 대한 단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네이버나 어떻게 보면 구글 유튜브 이런 부분들은 소위 인터넷 기반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1년에 일정 부분 그 인터넷 기반을 쓰기 때문에 소위 통지 3사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는데 구글은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이버가 바라본 입장에 보면 이것은 결국 한국 기업에 있어서 예상보다 역차별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예상보다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구글과 싸움을 하게 된다면 결국 구글이 이기고 네이버가 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 속에서 일단 기관들은 부정적인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9월달 이후에 기관들도 매도 색깔이 강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9월 초 이후에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네이버와 구글 싸움 가운데서 승자는 결국 구글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 시각 현재 반영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CJ ENM입니다. CJ ENM이 이제 답이 없습니다. 어제 가운데서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4일 달리고 있다가 오늘 제가 잠깐 보니까 시가총액 5일까지 내려가는데요. 이제는 코스닥 시장의 주요 주축이 이제는 소위 벤처 그 가운데서 이제 IT가 아니라 이제는 바이오입니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J ENM 관련돼서 일단 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는 CJ ENM 소위 전통기업보다도 나는 앞으로 바이오주 살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기관들의 색깔이 이제는 바이오는 바이 그리고 CJ ENM 비롯해서 전통적 기업들은 팔겠다. 그런 색깔이 기관의 매도 속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포항 지진 관련된 논란이 많죠.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가 탈원전 관련돼서 계속 소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포항 어떻게 지진 관련돼서 어쩌면 이렇다면 한국전력이 또다시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을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전력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37,000원대 예상보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만 기관들 입장에 보면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크다 그런 관점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기관들이 매도했던 색깔을 정리해보면 무엇보다도 바이오 관련주는
산다. 그리고 삼성전자, CJ-ENM 등 전통적 기업들은 팔겠다. 그런 색깔이 예상보다 짙은 지난 3거래를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기관에서 주로 매도를 한 종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기관 매도 종목들이 재밌는 건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점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영원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5종목 가보도록 하죠. 차장님 이번에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롱인더스트리입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이 종목도 가파르게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11월 완성 예정인 CPI 필름 양산 관련 이슈와 그리고 12월에 스판본드 증설 그리고 내년 상반기 타이어 코드 생산 능력 증대 등을 감안하면은 내년에 굉장히 크게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PI 필름의 대량 양산 기술은 세계에서도 거의 동사가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년 초 시운전이 들어가고 이제 하반기부터 쪽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면은 내년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인 부분은 실적 측면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주가는 3만원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단기 목표가 지난번에 8만 정도 제시해드렸었는데 일단 목표가는 충분히 있는 것은 상태고요. 연말 연초로 갈수록 이제 CPI 필름 양산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이 가격에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 초까지 좀 길게 끌고 가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최근 이제 중국발 투자수의 기대감이나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현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OLED 수요 심리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자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소재 쪽에 특화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현재까지의 매출 비중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중국 패널 업체들로부터 이제 OLED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관련 업체들 중 특히 이제 소재 쪽에서 가장 크게 좀 수혜가 확실시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관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주식인데 아마 내년에 성장성을 보고 조금 이제 선침의 차원에서 조금 발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닥권 대비해서 최근에 한 20% 이상 가격이 좀 오르면서 이번 주 한 주는 좀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충분히 이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지난주에 27,000원 아래서 이제 매수로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 충분히 매수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투자가 아무래도 예정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1년 내내 누리지 않을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도 될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작년 12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한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전문으로 생산하면서 이제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6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계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 GM이나 르노 그리고 폭스바겐 포드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회사도 지난주 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데 3분기 한 116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아마 창사 이래 또 사상 최대치의 분기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아마 이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커가 한 5배에서 한 7배 수준으로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식 상장 이후 오랫동안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고전을 좀 했던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확실히 좀 상방향으로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아마 기관 쪽에서도 며칠 전부터 이제 물량이 조금씩 들어와 주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바닥을 경고했던 주식이 방향을 한번 잡으면은 그 추세가 굉장히 좀 길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잘 지켜보시면은
큰 수익 좀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글벳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동물 의약품을 생산 및 해외 제품을 들어와서 이제 국내 유통을 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내재 가치 지금 측면보다는 순전히 좀 기술적인 부분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차트상 최근 5일선 위에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전국 곳곳에서 최근에 도리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관련 농가들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반면에 또 관련 주식들은 조금씩 변동성이 시장에서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적 수혜기가 다가오면서 선침의 차원으로 접근해보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의 비중으로 접근해보시면 큰 수익을 또 의외의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나 관리업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너의 개인 자산을 회사가 법인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는 매년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수준이고요. 계열사인 한국대기, 한국패키지, 대양전기 등 전부 이제 물체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오늘 일가의 그런 이제 사풍이 이 3세 경영으로 최근에 이제 접어들면서 조금씩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해성그룹의 상단에 있는 그런 이제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3세 경영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재작년 이제 2014년 해성 DS의 인수라든가 그리고 작년 이제 바이오 회사의 인수라든가 최근에 굉장히 그동안 하지 않았던 미래의 먹거리 찾아서 굉장히 좀 사업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 이제 완공 예정인 신축 호텔이죠. 임대 계약이 지금 다 끝났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내년쯤에는 충분히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부진을 틀고 내년쯤에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인평으로 좀 지켜볼 만한 주식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성산업까지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이어갈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8528번님께서 한국항공우주 67,000원에 15% 비중 매수가 언제 올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거의 비슷하긴 왔는데 말이죠. 네,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좀 시황을 좀 보다 보니까 그동안 한국항공우주가 한국형 헬기죠. 수리원 관련돼서 제 기억으로도 몇 년 전에 수리원이 북극인가 남극 가가지고 이렇게 혹한기 이렇게 비행기를 헬기를 테스트했던 결과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수리원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잠깐 기사를 좀 체크해 보니까 수리원이 체계 결빙 관련돼서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리원 관련돼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런 어떤 페이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리원이 결국 한국항공우주의 기본적인 상승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현재 약 2%대 즉 52,200원대 약세를 보이겠다는 거 보면 아직도 한국항공우주 즉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공방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현재 커지고 있다 먼저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매매하실 분들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날 하나 이벤트가 있었고요. 또한 10월 이때쯤 보면 10월 23일, 10월 23일 이쯤 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벤트인지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블랙락이라고 그러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블랙락이 상당히 어마무시한 소위 펀드인데 지난 8월 16일 날 이런 페이퍼를 보고 있습니다. 통상 5% 이후에는 일단 매매를 하게 되면 또 보고하게 되는데 한국항공우주 관련돼서 블랙락이 5%에서 6.50%로 결국 한국항공우주를 더 샀습니다. 이런 어떤 페이퍼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10월 25일 날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김종원 대표이사로 바뀌었는데 주된 경력을 보면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어디 대학교 총장 그리고 건국대 석좌 교수인데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런 분들이 물론 경력은 상당히 좋겠지만 과연 한국항공우주를 이끌 만한 그런 어떤 CEO로서
동량이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또 다른 대표가 일단 10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대표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누가 대표되더라도 즉 이제는 3분기 넘어 4분기를 들어서기 때문에 어떤 누가 대표라 하더라도 일단 2017년도 4분기까지는 실적 그런 부분들을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주가에 반영시키는 즉 빅베이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2017년도 3분기나 4분기까지는 실적 예상보다 기계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2018년도 모습인데요. 가장 기본적 이벤트 가운데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한국형 헬기 즉 수련이 기본적으로 국방부 입장에 보면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팔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쇼맨십이 있다 하는 걸 보면 주가 모습을 보면 지난 8월달 이후에 블랙락이 샀던 이유는 어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항공우주 관련돼서 그동안 악재가 있었던 대표이사가 바뀌었고요. 또한 수련 관련돼서 부정적 이슈 가운데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갔다. 그리고 8월 초 이후에 블랙락이 한국항공우주를 샀던 이유가 결국 장기적인 가치를 보면 이 종목의 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력을 본다고 그러면 악재보다 호재가 많다는 걸 정리해보면 한국항공우주 기본적으로 실적은 부진했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은 과거 시기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기댈 부분은 아직은 크진 않지만 앞으로 상승할 만한 여진 충분하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3시 26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장마감 4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영환 차장님 먼저 보내드리고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DB금융투자 범어지점 이영환 차장이었고요. 저희 코스피 지수부터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533.28포인트 장마감 예상이 됩니다. 일단 5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인데요. 전 시간대보다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520포인트대까지 잠깐 빠졌다가 2538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일단 큰 흐름, 큰 변동은 오늘 없는 상황입니다.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강보합권 장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여전히 사는데 기관은 매수 물량을 늘렸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는 하지만 매수 물량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기관 2226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439억 원 삽니다. 기관 투자 주체는 전 주체가 지금 골고루 매수에 나서고 있다. 지금 체크가 됩니다. 개인은 2844억 원이나 순 매도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11,000원 오르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85,000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합니다. 현대차도 강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LG화학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름됩니다. 3,500원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 종목 포스코는 1.42% 빠지고요. 네이버, 삼성생명, 삼성물산 전일 빠졌던 종목들 오늘 모두 반등에 성공했는데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네이버 80만원은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왔고 81만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00원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만나보도록 하죠. 788포인트대 일단 790포인트가 살짝 무너져서 지금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중에 790 계속해서 넘나들었는데 장 후반에 힘이 조금 빠져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일단은 장 중반보다 좀 많이 지수가 내려와서 오늘 딱 중간 정도 상승폭도 많이 줄어든 모습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이 거래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근데 많지는 않네요. 기관이 437억 원 파는데 연기금이 255억 원 사고 나머지 주체 모두 판다.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외국인은 324억 원 팝니다.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잡고 있네요. 개인은 1248억 원 비교적 큰 물량을 순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CJ ENM 빼고 모두 오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름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대의 상승이고요. 신라젠 보시면 오늘 15만원대까지 터치했다가 상승폭 모두 반납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온 모습 일단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티슈진 같은 경우는 11% 상승, 이 종목 역시 오늘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CJ ENM 약보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5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볼 텐데 로엔,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메디톡스와 휴젤 같은 보톡스 관련주들은 오늘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상승폭이 그래도 크긴 하지만 장 초반보다 많이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마감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코스닥 시장이 연일 흐름들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주가 너무 고평가 논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증권사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색깔이 잠깐 바뀌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2차 경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티슈즈 이런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지수보다 희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결국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코멘트를 못하고, 즉 목표가 설정을 못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장은 좀 뭐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잘 모르겠다, 그런 어떤 반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실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이제 임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상승했지만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누가 오는지, 언제 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승 동력의 기본적인 리스크라고 좀 보여져 있는데요. 이제는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당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분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서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정책 집행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오늘부터 좀 단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2차 경제 외국계와 기관들은 매도가 보이겠고요. 개인만이 오늘은 1,200억대 순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있다는 걸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정부가 임의로 결국 임명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은 소폭이나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까지 코스닥 시장이 올랐지만 내일 어쩌면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고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게 된다면 결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돼서 정치적인 논란이 이제는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야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퀘션 마크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이 오늘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을 좀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조금 전에 나온 소식들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협치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보이콧에 준하는 이야기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야3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센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2530선 턱걸이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상승 마감이고요. 코스닥 시장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0.52% 오름세입니다. 790선에 약간 모자란 789.38포인트 마감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했는데요. 원화 강세가 또 나타납니다. 1095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원달러 환율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카카오 종목 지금 68.2%나 올라갑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하나투어 종목 역시 36.4% 올라가고 있고요.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의 SKC 코오롱 PI도 31.4% 수익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서울반도체 22% 지금 상승합니다. 수익률 점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받아보도록 하죠.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두 종목 잘 달리고 있어요. 하나투어, 서울반도체인데 하나투어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네, 하나투어 지금 수급과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마감까지 상승 마감이라고 한다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고요. 면세점 업체 최근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단체 관광객 25명이 28일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별 여행객을 제외하고 또 제주도를 찾았던 중국 단체 여행객 같은 경우 이번이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주의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됐고요. 하나투어 역시도 이제 면세점 관련주로 뽑히기 때문에 면세점주 반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강세로 인해서 여행 수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원화가 추가적으로 뭐 크게 강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원화의 강세의 기조 자체는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투어의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최근에 횡령 사건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워낙 강세에 따른 여행 확대 기대감 그리고 면세점 업체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 의해서 올려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투어의 종속회사인 하나투어 재팬 같은 경우 도쿄 증권거래소에 내달 15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장 이후에 추가 투자를 통해서 하나투어 전체 기업가치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평창올림픽 관련주로도 어느 정도는 엮여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전에 그 해외 비즈니스 여행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투어에는 역시 긍정적인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투어의 상승은 이제 기관이 완벽하게 좀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매수를 들어온 모습이고 기관이 한 8월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는 한은 그냥 홀딩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요일날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1만 5천 원입니다. 현재 종가 11만 1,500원이니까 일단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가까지 열어두고 홀딩하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52주 신고가 달성을 좀 시도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썬라이크 최고 등급을 받은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 드라이버 출시로 LED 컨버터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이 LED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주가 상승은 이 서울반도체의 사실 개별 모멘텀보다는 LED 업황 개선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LED 조명업체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LED 조명에 대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완화되는 부분도 업황 개선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쳤던 LED 조명 가격이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종목입니다.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익절가 28,0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에 약간 도달하지 못했는데 32,000원 돌파까지 좀 예상하면서요. 월요일날 세워드렸던 목표가 32,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월요일장에서 목표가 도달할 경우에는 이제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장 이후의 이야기들, 이슈들 짚어보면서 내일장에 대한 대비를 해볼 시간인데,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북 제재가 지금 그렇죠. 들어갔죠. 네. 예. 최근 들어서 실은 북한발 리스크가 상당히 조용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9월달 이후에 우리가 항상 자다 깨면 항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조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은 이 시각 현재 2,530선에 마감이 됐고 코스닥 시장도 789선에 마감됐지만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북한발 리스크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좀 리뷰를 잠깐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한번 재지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좀 약간 헷갈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아시아 순방했을 때 북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젠틀하게 얘기를 해서 한국에 있는 참여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자, 미국에서 상당히 험악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을 가면서 좀 너무 좀 젠틀하게 얘기를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한을 상대로 좀 일격을 날렸다 이런 좀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다시 한번 부정적 얘기 가운데서 이제 대테러 지원국으로 지원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수출 수입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도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즉 중국에 있는 대표 가운데서 숭타오 대표죠. 숭타오 특사죠. 특사가 북한을 가서 김정을 만나면 좀 얘기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현재까지 기사의 내용을 보면 좀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대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주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미국발 어떤 이슈 가운데서 몇몇 종목을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이 주가를 제가 가끔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대테러 지원국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월가에서 바라볼 때 방산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록히드 마틴에 이어서 우리가 레이시오는 이 종목도 비슷한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이 지난 시기에는 10월달 같은 경우에 주당 190달러 어마무시 상승했는데 최근 들어서 소폭이나 밀린 가운데서도 183달러까지 갔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아시아 순방에 가장 수혜주는 방산주이고 이런 어떤 방산주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을 넘어서 미국 증시에 상당히 이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가운데 몇몇 종목들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죠. 자, 국내 종목 가운데서 하나테크인입니다. 우리가 이 방산주죠. 방산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록히드 마틴 그리고 레이천의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종목들은 하나테크인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는 이런 방산주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빨간 라인의 색깔은 외국인의 매도 부분인데요. 지난 7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매도가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테크인의 주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선도적인 모습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LIG 넥슨입니다. 이 종목은 눈에 띄는 것들이 10월달 이후에 급락을 보이겠고요. 급락의 이면에는 결국 3분기 넘어서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패턴이 있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 얘기할 때마다 이제는 방산주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운데서 이런 종목을 좀 이슈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 관련돼서 한국 소위 ITC라고 그러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월풀 세탁기 만드는 월풀이 미국 ITC에 제소했습니다. 제소했던 이유는 우리가 세탁기가 안 팔리는 것이 월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세탁기를 너무 덤핑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어떤 ITC에 제소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아직 공고안이기 때문에 이런 공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인 것 같고요. 자, 그동안 몇몇 종목 가운데서 월풀의 주가가 그동안 얼마나 하락했나 좀 리뷰를 잠깐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월풀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면은 2017년도 들어서 보면 이게 주가가 실은 그동안 미국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월풀의 주가가 급락한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월풀의 주가가 지난 10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 보시면 되겠죠. 6월달 이후에, 즉 6월 14일 날 202달러 이후에 주가가 소폭이나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풀이 내가 이렇게 주가 하락했던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가전산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현재 한국의 주가 관련돼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주가가 이것을 밀렸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각 현재 LG전자의 주가가 기본적으로 92,900원대 모습을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 그동안 급등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각 현재도 약 4,000원 상승한 270만원대 지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ITC 공고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 한국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ITC의 공격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그 이슈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대형주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현터스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